안녕하세요. 우짜 규 대표입니다.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예비창 패키지 준비하신 대표님들이 이 예산을, 이 지원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예를 들면 자금 받으면 맥북 사도 되나요? 뭐 마케팅 외주 줘도 되는지, 혹은 직원 뽑아서 월급 주는 건 상관없는지, 뭐 임대료로 줘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예비창업 패키지 같은 사업화 지원금을 받게 되면 어디까지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내가 이 지원 사업 받았을 때, 지원금 받았을 때 내 사업에서 이렇게 비용을 쓰면 좋겠다 라고 좀 정리가 되셨으면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지원금은 사용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 지원 사업들의 종류마다 사업비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지원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해져 있어요. 똑같은 노트북을 구입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 이게 아니라 이 신청하셨던 사업 아이템, 이 사업 아이템을 시제품을 만들거나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면 대부분이 가능해요. 대표님들이 실제로 좀 헷갈려하는 항목들, 그리고 가능한지, 그리고 조건부로 가능한지, 거의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 뭐 이거 태블릿 PC, 뭐 또 저기 맥북, 뭐 이런 거, 예. 많이들 이게 너무 고가니까 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뭐 무조건 뭐 수십 대 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 있어서, 혹은 경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어, 대표님 포함해서 내부 인력이 5분이 계세요. 이 5분 중에 개발 관련돼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3분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 개발용 맥북 뭐 3대, 그리고 뭐 마케팅, 세일즈 담당하는, 혹은 마케팅이나 그 경영을 담당하는 직원분 2분의 노트북 2대 해서 총 5대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간혹 디자인이나 뭐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저렴한 맥북 에어가 아니라 맥북 프로나 맥 스튜디오 막 500만 원, 600만 원 하는 노트북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영상 편집이나 뭐 3D 렌더링이나 뭐 아니면 서버 개발이나 이런 고사양 작업들이 필요한다라는 목적으로 인해서 해당 노트북이 뭐 500만 원, 600만 원 하는 고가의 노트북 구매도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고 구매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비싸다 안 비싸다가 아니라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입니다. 어디에 필요하냐를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되고, 누가 쓸 거냐까지 이 근거가 잘 채워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반대로 그냥 사무용으로 우리 맥북 에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무용으로 좀 좋아 보이는 거 구매하겠다. 근데 그 좋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사무용으로 산다고 하시는 게 예를 들어 한 300만 원짜리 맥북 프로를 구입하신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 담당하시는 기관의 뭐 담당자도 이 지원금이 그렇게 쓰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 근거들을, 증빙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기자재나 뭐 설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카메라나 뭐 3D 프린터나 뭐 레이저 커팅기, 그리고 뭐 기타 실험 장비들, 뭐 시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장비들,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뭐 비슷한 조건을 깔기는 하겠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혹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계 장치나 공구, 뭐 이런 것들은 집행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핵심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사무실에 들어가는 책상이나 뭐 집기류,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집행 불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카메라를 구입한다, 뭐 레이저 커팅기를 구매한다, 노트북을 구매한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 촬영 기반의 뭐 어떤 콘텐츠나 뭐 데이터 어떤 수집, 이런 목적성이 사업 아이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설득 가능하고 근거로서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근데 책상이나 뭐 의자나 뭐 인테리어 소품이나 뭐 아니면 책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한다고 하면 이런 건 대놓고 막아요. 못 쓰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장비를 사고 난 뒤에 자산 관리도 하셔야 되고,
임의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안 돼요. 예. 샀는데 막 중고로 팔아버리고 이러면 중간에 중간 점검을 하거든요. 실제 이 장비들을 어떻게 계획대로 잘 쓰고 있는지, 누가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업에 쓸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기반으로 구매하신다라고 하면은 어지간한 건 다 진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추가로 그 소프트웨어들, 구독 서비스들 이런 것들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 뭐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어 뭐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뭐 혹은 MS 오피스나 이런 것들이 뭐 서버 같은 것들이 이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업 아이템을 제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고 요거를 구매하겠다라는 걸 사전 검토를 받으면 가능한 경우들이 꽤나 많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뭐 디자인 툴, 명확하게 디자인 툴이잖아요. 그래서 과제의 산출물, 결국 사업의 산출물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면 설득이 됩니다. 다만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 너무 범용적인 툴이잖아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제 MS 오피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음, 온라인 홍보에 사용할 카드 뉴스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목적성이 분명하다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통과되고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 같은 거,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안 된다라는 집행 불가 항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는 구매 불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유가 합리적이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 구독제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뭐 서버를 임대한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협약 기간 1년이면 1년, 10개월이면 10개월 동안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협약 기간이 넘어가는 기간까지 장기 계약을 해서 미리 사전 결제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있는데 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되게 반드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건비. 가능합니다. 인건비 가능해요. 이 기존 인력이랑 신규 고용 인력 이렇게 모두 다 가능해요. 다만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4대 보험 가입이 필수로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게 대표님은 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해요.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추가로 또 하나 얘기 드릴 만한 게 이게 그 정부 지원 사업 사업비 집행 기준상 그 대표님과 친족 관계, 가족 관계인 분들은 직원으로 고용을 하시더라도 이 지원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본 대표님 중에 한 분도 그 가족 친누나가 이제 디자이너를 하고 있어서 이 디자이너로서 고용을 하고 이 정부 지원금을 이 누님분에게 집행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족인 게 밝혀져서 전액 누나분에게 집행된 건 환수가 되고 급하게 이제 기관이랑 좀 조율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건이 있는데 이게 당장에는 뭐 어떻게 보여지지 않아서 가족인 게 밝혀지지 않아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결국 이 중간 점검이나 뭐 최종 점검하고 이런 단계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인건비는 가족이면 절대 이제 지급이 안 되니까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케팅 비용도 가능합니다. 마케팅 당연히 가능한데 방식이 중요해요. 보통 이 마케팅비에서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 제작, 그리고 뭐 홍보 영상이나 홍보물 만드는 거 제작, 그리고 제품 만드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이런 것들까지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마케팅 대행사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한 번에 결제하시는 경우 이 경우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과업 범위랑 산출물이 뭔지 그리고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각각의 단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계약서도 필요하시고 견적서도 필요하시고 다른 업체들이랑 비교한 비교 견적서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증빙 자료로 쪼개져서 기관이랑 실시간으로 조율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마케팅 대행사에 3천만 원 한 번에 맡겨가지고
쉽게 처리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행이 되더라도 중간에 이제 정산을 해주는 기관 담당자가 해당 내용들에 대한 어떤 증빙 자료들, 과업범위 얼마나 되냐, 산출물이 뭐가 나오냐, 기간은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하면은 그 내부 사업운영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전문가들이, 평가위원들이 이게 정말 합리적으로 쓰는 게 맞는지, 추가 자료들 뭐 필요하니까 반드시 그거 받아가지고 확인하고 집행하셔라, 지원금을 사용하셔라, 이런 것들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훨씬 좋은 거고, 예를 들어 광고비를 뭐 1,000만 원을 쓴다라고 했을 때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도 우리 만들 거고, 뭐 콘텐츠 제작은 10개월에 걸쳐서 한 달에 한 개씩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를 할 거고, 업로드한 이후에도 초기 업로드 이후 3일에서 한 5일간은 반응이 좀 빠르게 나타나기 위해서 SNS 인플루언서 연동 마케팅까지 해서 우리는 최소 콘텐츠 한 건당 조회수 한 1만 개, 그리고 좋아요 뭐 한 200개 이렇게 찍히게끔 광고 대행사랑 과업 기간, 그리고 과업 범위, 그리고 산출물, 각각의 이 성과 지표,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다, 설계를 했다. 근데 다른 업체한테 비교 견적을 받아보니까 다른 업체는 이렇게 진행하려면 5천만 원 달라 그랬는데 여기는 3천만 원 달라 그랬고, 이 업체 3천만 원 달라고 한 업체가 더 우리 이 사업 아이템이랑 유사한 케이스들을 많이 진행을 해서 더 잘해줄 것 같아서 미팅을 여러 차례 진행한 끝에 A 업체로 결정하게 됐다. 3천만 원 업체로.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뭐 비용이 설령 더 저렴하지 않더라도 더 비싸더라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좀 보통 반려되는 경우가 브랜딩 컨설팅 명목으로 이제 3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라 더 적어도 문제.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브랜딩 컨설팅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500만 원을 쓰신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그 범위도 되게 모호하고 산출물도 정확하지 않고 기간도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단가랑 계약서만 명확한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반려될 확률이 막 올라.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이제 증빙 자료를 하면 반려 확률이 계속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 좀 제가 모아서 적어놨었는데, 사무실 임대료 가능하냐? 됩니다. 당연히 되죠. 월 임대료는 가능합니다. 다만 뭐 사용 범위가 뭐 무한정 가능한 건 아니에요. 한 달에 1,000만 원도 가능하냐? 이건 아니죠. 예, 가능한 범주가 정해져 있고, 가능한 범주가 있고 집행이 가능하지만 보증금이랑 관리비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 사무실이라는 게 진짜 사무 공간만 가능한 거고, 거주 형태의 공간은 임대료도 집행이 안 됩니다. 저는 뭐 1인 사업자라서 원룸에서 월세로 일하는데 이게 안 되냐? 예, 죄송하지만 그거는 안 되는, 뭐 사유를 어떻게 들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제 아예 불가항목이라서 아예 사무 공간을 별도로 얻으시고 그 사무 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정부지원금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허나 뭐 시험검사, 인증, 그리고 뭐 전시회 참가, 이런 것들도 집행 가능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사용은 가능하신데 이런 것들을 계획에 없던 상태에서 급하게 우리 지금 특허를 좀 걸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특허에 사용하시려고 하면, 혹은 우리 인증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인증에 좀 비용을 써야겠다라고 급하게 배정을 하시려고 하면 사용이 안 돼요. 미리 기관 담당자들이랑 협의를 해서 우리 기존의 비용이 이렇게 쓰기로 예정을 했었는데, 실제 그것보다 특허 비용에, 인증 비용에, 시험 비용에, 전시회 참가 비용에 쓰는 게 실제 우리 사업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금 사용 계획서도 좀 수정을 하고 항목들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출장비도 되고요. 교육훈련비도 가능합니다. 다만 출장비도 이 실비 증빙이 되는 교통비 중심이고, 해외항공의 경우에는 제한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사용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사용할 수 있는 제한 기준이 있어요.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드린 것처럼 정부 지원금, 특히 예비 창업 패키지의 사업화 자금의 경우에는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어떤 항목 하나를 두고 된다 안 된다를 나눌 수 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계획서의 예산 항목에, 사업계획서 예산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또는 뭐 중간에 이제 수정사업계획서로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서랑 뭐 산출물이랑 검수랑 뭐 증빙을 통해서 서류적으로 우리가 근거자료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서 다 된다면 사용이 가능해요. 어지간한 건 됩니다. 절대 환수가 없도록 규정들에 맞춰서 비용을 잘 쓰시고 사업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